안녕하세요, 로지입니다. 한국에 와서 울릉도 일정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낯설고도 친숙한 이름 울릉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영일 신항만에서 울릉크루즈 뉴시다우퍼로를 타고 섬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크루즈는 승객을 1200명이나 태울 수 있는 2만톤급 카페리선으로 웬만한 파도에는 결항 없이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멀미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밤 11시에 포항을 출발하여 새벽 5시 30분에 울릉도 도착 예정인데요. 출발 2시간 전부터 승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은 배의 5층인데요. 편의점, 식당 등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6층부터 8층까지 객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6인실부터 스위트룸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위트룸 짧게 보여드릴게요. 스위트룸은 응접실과 침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6인실입니다. 방에 창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격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곳은 창문이 있는 2인실입니다. 아직 출발하려면 1시간이 넘게 남았는데요. 배멀미를 하는 편이라 멀미약을 얼른 꺼내어서 먹었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오며 출발 준비를 합니다. 기상방송 소리에 서둘러 데크에 나가보니 어느새 목적지인 울릉도 사동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새벽 5시 반 도착인데 감사하게도 렌트카 직원분께서 이른 새벽에 사동항에 나와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울릉도 아침입니다. 아직 오픈한 상점들이 없어서 도동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동항은 울릉도 페리의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많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항구 왼편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아침 산책을 하였습니다. 섬이라 그런지 하와이와 닮아있는 지형과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물 색깔에 여행 온 느낌이 납니다. 울릉도에서 첫 식사는 도동항 따개비 칼국수에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속이 풀리는 뜨끈한 따개비 칼국수입니다. 울릉도의 물줄기라 불리우는 복례폭포를 보기 위해 산을 오르는 중 천연 에어컨이라 불리는 풍열이 있는 곳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름에는 차가운 바람이,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고 하니 참 신기하죠? 울창한 숲을 지나 복례폭포에 도착했습니다.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이 물줄기는 울릉도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독도 전망대에 오르려 합니다. 케이블카 탑승 후 10분이면 스카이 라운지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독도를 향해 설치된 만원경으로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운 좋게 오늘은 날씨가 좋아 독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가는 길목마다 독도 박물관에 꼭 가보라는 안내가 붙어 있는데요. 깔끔하게 지어진 독도 박물관은 삼성에서 기증했다고 합니다. 1956년 최대 원형업 대지 건설을 계획하면서 이곳은 울릉도의 짬짜면이라 할 수 있는 홍따밥이 있는 식당인데요. 홍따밥과 오삼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기대했던 홍따밥은 정말 고소했는데요. 비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삼불고기도 탱탱한 식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급 떠나온 여행이라 숙소 선택이 쉽지 않았는데요.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 첫 번째 숙소에 도착하였습니다. 테라스에서 펼쳐지는 사동항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른 아침 크루즈가 정박해 있는 모습이 괜히 반갑네요. 숙소에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핫하다는 오징어 먹물빵을 사러 왔습니다. 작은 오징어 모양 안에 호박속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씩 포장되어 먹기가 편했습니다. 오징어 모양이 너무 귀엽죠? 이제는 리얼 울릉도 오징어를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울릉도 오징어의 메카인 저동항입니다. 울릉도는 어디에서나 오징어를 접할 수 있지만 작업장도 구경하고 싱싱한 회도 먹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매일 아침 밤새 잡아온 오징어는 그날 점심시간이면 모두 손질하여 판매와 처리가 끝난다고 합니다. 울릉도 오징어의 특징은 붉은 빛을 띠고 말릴 때 인위적으로 평평하게 펴지 않아 주름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공판장 끝쪽에 생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는데요. 바로 어젯밤에 잡은 신선한 오징어 2마리를 1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싱싱한 오징어 보세요. 근처 편의점에서 초고추장을 사서 주변을 산책하며 한 점씩 먹었는데 입에서 사르르 녹아 오징어 2마리가 금방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광흥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광흥도는 울릉도 부속섬 중 3번째로 큰 섬인데요. 과거에는 사람이 살았지만 현재는 무인도로 야생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섬입니다. 과거에는 이곳을 배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10년 전 설치된 다리로 편하게 걸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탐방로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울릉도에서 유일한 평지인 나리분지입니다. 이 집은 1940년에 만들어진 전통 투막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정부가 매입하여 관리하여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나리분지에 있는 산채 비빔밥 집인데요. 울릉도 명물인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들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비빔밥과 더덕파전 그리고 특산주인 시껍데기주를 즐겼습니다. 식사 후 울릉도해가 보이는 넓은 마당을 가진 2번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흐려져서 숙소에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오전 대풍감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태풍 피해와 레일 교체로 인해 모노레일은 운영하지 않았는데요. 모노레일 대신 산책로를 따라 걸어서 전망대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전망대까지는 약 1.5km인데요. 걸어 올라가는 내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기분 좋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비경 중 하나인 대풍감에 도착했는데요. 날이 흐려서 쨍한 바다를 담지 못해 아쉬웠지만 신비로운 물의 흐름과 멋진 암석지형이 장관이었습니다. 전망다리와 데크를 만들어 놓아 이 멋진 경관을 편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을 옛날 주민들이 이용하던 옛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태화마을의 모습이 내려다 보이는데요. 지붕 색깔이 정말 다채롭죠? 이곳은 영국 월페이퍼의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1위 호텔을 차지한 바 있는 핫한 코스모스 리조트입니다. 울릉도에 온다면 이 호텔에서 지내고 싶었는데 급하게 준비한 여행이라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코오롱 그룹이 운영 중인 이 리조트는 7개의 펜션과 1개의 풀빌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데요. 최저 40만원대이고 풀빌라는 1000만원에 달하는 숙박비에도 늘 예약은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절경과 함께 이곳을 지키고 있는 마스코트는 울릉도와 고릴라의 합성어인 울라입니다. 너무 귀엽죠? 근처 작은 카페가 있어 산책하며 티타임을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 뒤로 성인봉의 성불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리조트도 정말 멋졌습니다. 다음에는 꼭 예약 성공하고 싶어요. 울릉도까지 와서 중국집이 무슨 소리냐 할 수 있지만 특별한 메뉴 중화 비빔밥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감칠맛 나는 중화 비빔밥과 탕수육을 순삭했습니다. 이렇게 크루즈 1박을 포함한 4박 5일의 일정이 금방 끝났는데요. 역시나 울릉도를 충분히 느끼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구석구석 멋진 여행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하려고 합니다. 백고동 소리를 대신한 엔진 소리와 함께 울릉도가 멀어집니다. 바다에서 바라보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울릉도의 모습은 너무나 멋졌습니다. 현재 울릉도는 선박으로만 출입이 가능한데요. 2026년에 울릉도에 공항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울릉도도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게 변하게 될 것 같은데요. 편하게 울릉도를 여행할 수 있는 날이 곧 찾아온다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울릉도 10분 여행 어떠셨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